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그 오늘은 약간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 제목은 좀 약간 어그로가 있죠. OOP 잘 하려면. 그런데 이제 OOP 잘 하려면 이 정도 기초적인 거는 하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원래 이 내용을 저희 회사하고 또 지인분 회사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 영상에선 그때보다 조금 더 짧게 한번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제 객체지향, 객체지향을 우리가 잘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어떤 기초적인 관점 혹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능, 캡슐화, 추상화 요 세 개 정도를 조금 하면은 그래도 이제 객체지향의 어떤 기본적인 거는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 혹은 책임이라는 걸로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 객체지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역량인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뭘 할지 정해야 되니까, 그럼 뭘 잘해야 되냐? 나누는 것을 이제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기능을 잘 나눠야 이 객체지향을 잘 할 수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기능을 분해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처음 객체 제형을 할 때 캡슐하니 추상하니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좀 알 수는 있는데 기능을 나누는 것 자체는 사실 이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뭔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을 여러 하위 기능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예로 들면 회원 가입을 하려면 이 기능의 하위 기능으로 중복 체크라든가 멤버 테이블에 넣는다든가 회원 가입 이메일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시 하위 기능이 이제 도출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중복 체크를 하기 위해선 또 어떤 하위 기능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기능을 여러 하위 기능으로 나누고 다시 또 그 기능을 하위 기능으로 나누고 하는 이런 식의 연습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능을 나눌 때 주의할 점 혹은 주안점은 어떻게 구현하는 관점에서의 기능 분리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한 기능 분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봤던 회원 가입의 어떤 하위 기능이 중복 체크, 테이블에 인서트, 회원 가입 이메일 발송이 있었는데 그 중복 체크는 멤버 테이블에서 아이디로 카운트하고 멤버 테이블의 인서트는 이건 실제로는 하는 게 회원 저장이고 또 회원 가입 이메일 발송은 실제로 하는 게 가입 안내 통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복 체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거고 카운트하는 게 어떻게에 대한 거죠. 어떻게에 대한 거. 이제 구현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멤버 테이블의 인서트는 이게 how가 될 거고 회원 저장이 무엇을 하는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회원 가입 이메일 발송은 구현에 대한 거고 가입 안내 통지가 무엇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위 기능을 분리할 때 구현과 또 무엇을 혹은 의도를 구분하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연습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을 나누고 나면은 이것을 이제 할당을 막 해보는 거죠. 상위 기능을 하위 기능으로 나누고 다시 그 기능을 하위 기능으로 막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하위 기능을 누가 할지 이런 것을 이제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의 어떤 전반적인 것은 레지스터 서비스가 하고 뭔가 값을 검증하는 것은 레지스터 서비스보다는 뭔가 값 검증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리퀘스트 밸리데이터라는 애가 따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회원을 저장하기 위해서 회원 모델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원 가입에서 그냥 뉴로 할지 아니면 멤버 팩토리 같은 걸 더서 개가하게 할지 이런 식으로 또 나눈 기능을 쫙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막 할당을 해봅니다. 이러면서 기능을 나누고 그것을 적절히 배분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상상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되는데 보통 저렇게 도출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다시 상호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다음에 호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따라가 보면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뽑았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보고 배치해서 관계를 한번 연결해 보고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실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상상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조금 더 이제 구현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상 구현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여기서 생길 것 같고, 그러면 다시 구성 요소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혹은 뭐 상호작용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일종의 설계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도구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하위 기능을 막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연습도 중요하고, 또 테스트를 설계 도구처럼 사용하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이 테스트라는 건 어떤 입력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출력과 결과가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술을 하잖아요. 즉 이제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능 명세에 집중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능 명세에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구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하게 해주죠. 구현을 좀 뒤에 생각할 수 있게 해주니까 왓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테스트가 설계 도구로서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역할 분리를 유도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테스트를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역할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회원가입 기능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 시 후속 절차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능을 지금 당장 구현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구현할 거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현할 게 너무 양이 많다 보면 이것은 실제로 지금 구현할 게 아니고 나중에 구현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중에 구현하기로 하면 이게 결국 별도의 역할 혹은 별도의 구성 요소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출한 애를 이제 모킹을 해서 대역을 사용해서 지금 내가 테스트하려는 대상을 구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리하는 그런 연습이 좀 됩니다. 또 그 앞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그림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또 네모 상자 그리고 선 혹은 동그라미 뭐 요 정도만 있으면 대부분의 걸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린 그림과 네가 그린 그림이 같은 네모와 선인데 서로 뜻하는 게 달라. 그러면 소통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표기법을 사용하자. 그러면 조금 더 서로 얘기할 때 오해의 여지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마침 그리는 게 어렵지 않다면 뭐 안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뭔가 내가 구성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막 설계 연습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내가 생각한 거를 어떤 공유한다거나 할 때 UML을 사용하면 비교적 오해 없이 서로 잘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금방 익혀요 또. 근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마인드맵을 그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 가끔 놀라기도 하는데, 이 마인드맵은 뭔가 상위 수준의 어떤 개념이 혹은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계층 구조로 뭔가 이렇게 쪼개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도구니까, 이 마인드맵이 상위 기능을 하위 기능으로 나누고 다시 그걸 하위 기능으로 나누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객체 지향을 잘 하려면 뭔가 역할을 나누고 할당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조금 몸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리하고 혹은 책임을 이렇게 잘 쪼개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구성 요소의 어떤 관계나 상호작용 이런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면 아무래도 자꾸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각화하는 연습도 하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과 의도에 집중해서 역할을 나누는 그런 연습을 또 하다 보면
내가 출연시키는 구성 요소가 구현에 덜 영향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